안녕하세요, 김포삐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을 것 같아요. 합격하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불합을 하신 선생님들은 다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실 텐데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임용에 도전해봤다라는 것만으로도 분명 후회하지 않는 과거가 될 테니 자신감을 갖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하실 거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2차 공부 팁에 대한 그 첫 번째는 스터디 내용을 복습하는 것인데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복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복습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스터디원들의 수업, 그리고 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혹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이렇게 필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완벽히 내 걸로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수업뿐 아니라 스터디원들이 했던 수업을 집에 와서 다시 구상해보고 또 다시 실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미 봤던 수업이고 내가 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구상 시간과 실현 시간을 줄여서 하더라도 직접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실현을 4개에서 5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초수 때는 스터디에서 했던 한두 번의 실현이 그날의 실현의 전부였는데요. 이때는 복습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과 필기를 읽어보고 생각하는 것에 그쳐서 크게 발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때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스터디에서 실현 1개를 해보고 집에 와서 내가 했던 실현을 피드백 받은 대로 한 번 또 해보고 스터디원들이 했던 실현을 모두가 함께 이야기했던 피드백 내용을 적용해서 한 번 또 해보고 내가 만든 실현 문제를 내일 스터디원들에게 주기 전에 미리 한번 예습해보고 또 저는 온라인 스터디도 따로 진행했기 때문에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 날에는 온라인 스터디로 하는 실현까지 총 4번에서 5번 정도의 실현을 하루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현을 하루에 하게 되다 보면 발표가 난 후에 시험 전까지 한 달 동안 100번은 좋게 넘는 수업 실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수업 구상 능력과 실현 능력이 발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했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날 내가 하지 못했던 다른 선생님이 한 실현을 집에 와서 내가 경험해 볼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했던 수업에 좋은 기술들을 집에 와서 바로 해보면서 내면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복습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강사분께 들었던 말인데요. 수업 실현은 타고난 선생님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직접 보기도 했지만 타고난 선생님들은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아도 수업 구상과 실현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복습과 연습을 해도 그분들의 발끝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수업 실현이 타고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꼴등으로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2차 스터디 계획과 진행입니다. 저는 1차 합격 발표하기 전에는 주 3회 진행을 했고요.
서울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과정한 1개, 면접 1개, 실연 1개 이렇게 조금은 루즈하게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후 1차 발표가 난 다음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스터디 계획은 보통 스터디원들과 협의해서 스터디원들에게 적합한 주기와 시간, 그리고 면접과 실연 개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따로 없지만 제가 했던 방법을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주 5일 스터디로 진행했습니다. 수요일과 일요일을 휴무로 정해두고 월, 화, 목, 금, 토를 스터디하는 날로 정했던 건데요. 스터디 내용은 집에서 써온 과정안 1개를 서로 피드백해주고 실연과 면접을 각각 1개씩 한 후에 서로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은 항상 실연 문제가 활동 유형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동시동극, 이야기 나누기 캠페인, 토익, 새노래, 악기 연주, 음악 감상, 신체 표현, 신체 활동, 게임, 요리, 과학, 명화 감상, 미술, 바깥놀이, 숙체험, 현장학습, 자유놀이, 안전교육, 자유구상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에 한 파트씩 3명이 분배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계획했어요. 이렇게 돌리니까 2차 시험 전까지 2번을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시동극 파트에서 동시를 했던 선생님은 다음에 동시동극 파트가 돌아왔을 때 동극을 하게 했더니 모든 유형을 선생님들이 골고루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안 역시 저 순서대로 하루에 1개씩 스터디원들이 모두 같은 유형으로 동시부터 자유구상까지 하니까 시험 전까지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임쌤의 심층 면접 아카데미를 활용했는데요. 3명의 스터디원이 모두 같은 책을 사고 그 책에 나눠져 있는 파트별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 파트, 인성 파트, 놀이 파트, 유초연계 파트 등 면접 문제들이 정리되어져 있으면 하루는 안전 파트 안에서 구상형 1개와 즉답형 2개를 서로 다른 문제로 준비해서 가져가고 다음 날은 그 다음 파트 안에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파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뽑아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안전 파트에 대한 구상형 3개와 즉답형 6개를 골고루 볼 수 있고 스터디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분야의 면접 문제를 골고루 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책으로 진행해서 문제 옆에 몇 페이지인지 써서 복습할 때 모범 답안도 서로 볼 수 있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실연과 면접 문제는 각자 만들어 와서 당일에 랜덤으로 뽑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과정안은 집에서 써와야 하니까 스터디가 끝난 후에 집에 가서 카톡으로 문제를 보내주고 3명의 스터디원들이 같은 문제를 풀어서 과정안을 작성한 다음 스터디 날에 만났을 때 과정안을 서로 교환하여 피드백을 기록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실연이나 면접은 3개 만들어서 뽑아갔어요. 그리고 당일에 1장은 내가 보면서 피드백하고 2장은 선생님들을 드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루틴입니다. 하루 루틴은 1차처럼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스터디를 하는 날이 그나마 루틴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는 스터디를 하러 이동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놀이사리집과 시책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릿에 넣어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1시까지는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1시부터 3시까지는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또 놀이사리집과 시책을 읽고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 7시까지는
실연과 면접을 위주로 복습하고 예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했던 수업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내일 선생님들이 풀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먼저 예습해보고 온라인 스터디도 따로 진행했기 때문에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 날에는 온라인 스터디까지 촬영해서 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했던 면접도 피드백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뒷시간인 7시부터 12시까지는 이론을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회의시를 읽거나 시책을 읽거나 온라인 스터디를 피드백해주거나 시책 스터디를 하거나 과정안을 쓰고 강의를 듣고 장학자료를 읽는 등 이론 위주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를 하지 않는 날은 그날그날 달랐던 것 같아요. 번개 스터디를 하는 날도 있었고 강사님께 줌으로 개별 지도를 받는 날도 있었고 이런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스터디하는 날과 마찬가지로 시책 스터디를 하거나 과정안을 쓰고 회의실, 시책, 놀이 사례집을 읽거나 온라인 스터디를 하거나 강의를 듣고 평일에 하지 못했던 다른 스터디원들의 실연을 복습하는 등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스터디할 때의 태도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는 1차와는 달리 2차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면서도 협력적이고 또 긍정적인 다양한 태도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스터디도 하나의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만 모든 스터디원들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터디 할 때의 태도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좋은 거는 가져오되 나쁜 것은 꼭 알려주자입니다. 스터디할 때 스터디원들의 좋은 점은 가져오고 내 것으로 내면화해야 한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라고 할 만큼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스터디원들이 면접할 때 말투나 태도, 눈빛, 시선 처리 등 면접 기술, 그리고 수업할 때 발문이나 태도, 수업 아이디어 등과 같은 수업 기술, 이러한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필기해 두었다가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적용해보고 내 걸로 내면화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반면 스터디원들이 같은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스터디원들의 고쳐야 할 점과 안 좋은 습관들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스터디원들의 고쳐야 할 점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런 행동과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 선생님들도 그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그 선생님들의 좋지 않은 습관들을 나도 모르게 흡수해서 나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터디원들의 좋지 않은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준다면 그 선생님도 고마움을 느끼고 선생님의 고쳐야 할 부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다 보면 스터디원 모두의 능력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거는 가져가고 나쁜 건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스터디를 임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스터디원들에게 배울 만한 좋은 점은 점점 없어지고 나쁜 점은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으니 꼭 이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장점은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태도인데요. 여러 명과 함께 하는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눈에 띄게 실연과 면접을 잘하는 것 같은 선생님이 있는 반면 눈에 띄지 않고 조금은 걱정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고 걱정된다고 해서 그 선생님에게 배울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피드백을 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좋은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위주로 보다 보면 그
그 선생님의 좋은 점 중에서 항상 보이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선생님의 장점이고 곧 배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수업을 구상하는 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수업 아이디어가 좋은 선생님이 있고 수업 아이디어는 조금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선생님이 있어요. 또 반면에 따뜻함과 같은 태도는 부족하지만 수업 목표에 맞는 발문을 잘 생각해내시는 선생님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선생님들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을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2차 공부 팁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짧은 영상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험 전에 이런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디어를 남겨주시면 시험 전에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시험 전까지 화이팅 하세요, 선생님들.